최근에 원룸에 세입자분이 연락이 와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, 보일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. 긴급하게 현장을 가서 점검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제 선에서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그 메이커 수리하시는 분을 불러서 여기저기 수리하고 펌프 점검도 했다가 물이 어디서 새는지 봤다가 여러가지 점검한 결과, 사장님 이거는 보일러 자체가 좀 10년이 넘고 오래돼서 이건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이득일 것 같습니다. 이게 부품 교체하고 여러가지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일러를 교체를 했죠. 그래서 그 원룸 크기만한 용량의 보일러 교체하고, 요즘에 각 지자체마다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를 하면 각 지자체별로 다 다르겠지만 보조금이 일부 이렇게 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설치 기사분도 저에게 이런 게 있으니까 주인분이 요거를 구청에다가 서류를 신청하셔가지고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,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 감사합니다, 좋은 정보 주셔서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, 이게 사실은 약간 나이 드신 50대 남자분이었거든요. 여기 그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하게 되면 여기 뭐 지자체에서 시군구청에 가서 동사무소 같은 데 신청을 하면 그 환급금이 나온다는데 그거 내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,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제가 순간 5초 동안 잠깐만 멘붕이 딱 오는 거죠. 잠깐만, 환급금을 신청을 하면 거기 세입자분이 그 돈을 지원을 받는 거라고? 제가 좀 내용이 좀 이상해서 아까 그 기사분한테도 연락을 드려서 다시 한번 제가 재차 확인을 하고, 그 시군구청, 그 해당되는 그 동사무소 전화해가지고 이런 사업부가 있는데, 구청이더라고요. 구청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분을 통화를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보일러 교체했는데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를 했습니다. 근데 이런 뭐 신청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환급 받는 게 있는데, 거기 사시는 분한테 그거를 환급금이 돌아가는 건가요? 물어봤더니만 그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,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 주인분 맞으시죠? 아니 주인분의 보일러를 교체를 하셨는데 주인분 계좌로 환급이 되는 거지, 거기 사시는 세입자분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아니 그게 말이 맞다면 전국의 모든 세입자가 그 친환경 그 보조금 지급을 하는 그런 지자체에다 연락을 해서 아무 문제 없는 보일러를 다 교체해달라 그러고, 환급금이 나한테 떨어지고, 돈은 보일러 교체 비용은 집주인이 내고, 환급금은 다 거기 사시는 세입자분이 가져가지 않겠어요, 주인분?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잠시 놨던 정신을 다시 온전하게 탑재를 다 하게 되는 거죠. 생각의 기준점을, 내가 생각했던 이 평균 기준점 있죠,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. 내가 생각하는 상식, 보통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이런 상식과 일부 몇몇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. 나와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하다. 같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니야? 라는 그런 기준점으로 낮출 필요가 있겠다. 또 하나 비슷한 경우가 이분이 아닌데, 월세가 연체돼서 최근에 연락을 했죠. 보통 2, 3일, 5일까지는 제가 기다려드리는데 5일이 넘어가면 월세 연체에 대한 그분께 문자를 드리든 전화를 드리죠. 최근에 또 한 집에서 월세 연체가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전화를 드렸습니다. 근데 이분이 돌아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, 아니 집주인이 그 정도도 이해 좀 못 해주냐, 아니 내가 오죽 어려웠으면, 오죽 내가 지금 환경이 안 되면 내가 월세를 연체했겠느냐. 그런데 이분이 그렇다 하기에는 제 날짜에 보통 입금한 적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죠. 그런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, 예 선생님, 그래도 저도 집주인인데 저도 이 건물에 대출이 있다 보니까 대출이자는 또 꼬박꼬박 매달 고정 날짜에 빠지지 않습니까? 은행이라고 해서 집주인 있죠, 저한테 사정을 안 봐주네요. 힘들다 해가지고 제가 힘들다 해서 이자를 깎아주지도 않고요. 그리고 계약서상에 입금 날짜가, 우리가 보통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데 최대한 그 날짜에 맞춰서 입금을 해주면 감사드리겠다. 그리고 혹시라도 입금이 제 날짜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리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한번 주시면 저도 자금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? 이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.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? 며칠 안으로 들어가겠지. 그 정도 융통성이 없어서 어떡합니까? 사람이 쪼잔하게 말이야, 집주인이 투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쭉 얘기하더라고요. 한순간에 저는 이해심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쪼잔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. 아니 그렇게 쪼잔한 돈이면 제 날짜에 내면 되지 않습니까? 이런 신발끈 10장생의 조카 18세 크레파스 시베리안 허스키 귀엽다 라고 하고 싶었죠. 이까지 차올랐는데 제가 말은 하지 않았죠. 네 선생님 기다리겠습니다, 최대한 빠른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행히도 이분이 며칠 뒤에 월세가 입금이 됐습니다. 좋은 게 좋은 거라고, 가만히 있다 그러면 가만히 된다는 것이 현실이라 그러죠. 적당히,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,
이 사람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네. 하나 저도 여러분들 14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? 원룸 임대인으로 저도 아시겠지만 수백 명과 계약을 해본 사람입니다. 산전, 수전, 공중전까지 제가 다 겪어봤다고 말씀드렸죠.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. 자, 제가 겪어본 결과 감정적으로 나가봤자 역효과만 난다. 이런 사람들은 또 의외로 존심이 세다는 말씀입니다. 존심. 일단은 선생님, 일단은 사장님 이렇게 대해주면서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다. 내 의견을 전달하는 거죠. 계약적으로도 맞게 또 법적으로도 맞게 해서 언급을 이렇게 탁탁탁 하면 된다. 그러면 이분들도 처음에 이렇게 딱 냈다가 약간 누그러지더라. 보통적으로 경험을 제가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 최근에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초반에 첫 번째 사례, 두 번째 이런 월세 연체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봤고 내가 생각하는 상식, 에이 계약서 적었는데 이거 뭐 내가 꼬박꼬박 월세를 내가 받으면 되지. 내가 또 월세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계약서상에 그 당연히 월세 그 제날짜 입금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내가 혹시라도 월세를 제때 못 냈을 때는 집주인한테 미리 문자를 한번 좀 드려가지고 내가 며칠 내에 조금 더 입금을 해야 되겠다. 죄송하다.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보통 생각, 내가 생각하는 보통 상식의 레벨이 이 정도 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쫙 내려두시고 제날짜 입금했을 때 이분이 제날짜에 입금을 해버렸네. 와 이거 정말 희귀한 일이 벌어졌구나.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루를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최근에 제 있었던 경험된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우리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주시고요.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소리가 오늘 많이 들어가서 제 목소리가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닥터였습니다.